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마이크로 컨텍솔입니다. 제가 마이크로 컨텍솔을 최근에 한번 분석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분석해드린 이유는 올해부터 마이크로 컨텍솔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거라 말씀드렸었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당장 올해 4분기 실적부터 꽤나 좋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실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마이크로 컨텐솔은 최근에 매도를 했어요. 현재는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투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아마 이게 업로드 될 때쯤에는 제가 또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2월 말부터는 이제 42,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24,000원을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때 한번 분석해드렸죠. 대략 한 2주 전쯤에 5,480원일 때 분석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반도체 대장 초소형주, AI 서버 최대 수혜주, 미국, 중국 해외 매출 폭증, 마이크로 컨텍스트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외 매출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당장 작년 4분기, 2024년도 4분기부터 실적이 꽤나 좋아질 수가 있어서 지금 좀 급하게 좀 찍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이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5,480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6,140원. 2주 만에 한 10%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이런 것들을 방증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제가 매수할 때에는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DDR5에 대한 사업 확대, 그러니까 DDR5가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당연히 여기에 테스트 소켓을 제공하고 있는, 공급해주고 있는 마이크로 콘텐솔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DDR5에서 그러면 왜 DDR4에서 DDR5 넘어가면서 테스트 소켓 업체들의 그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단가가 비싸져요. 단가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신제품으로 가면 갈수록 단가가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핸드폰을 바꿀 때마다 가격이 올라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 이제 점유율이 본격화되는 그 첫 시작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테스트에 대한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수율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테스트를 좀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구성을 필두로 해서 버닌 소켓을 제공해주기는 마이크로 컨텐솔의 그런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꽤나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반도체 사이클이에요. 반도체가 이제 최저점을 저는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와중에 반도체의 주가는 꽤나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최저점에서 턴어라운드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물량 자체가 Q 자체가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메모리 반도체의 그런 출하량이 올라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테스트 소켓의 물량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Q의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 컨텐솔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가가 증가하고 테스트 품질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도가 올라오고, 그에 따라서 물량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Q와 P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이 올해부터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반도체 굴기가 꽤나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XMT가 추년 내 2년 3년 내에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1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 꽤나 중요해지고 있어요. 참고로 마이크로 컨텐솔은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CXMT와도 협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 컨텐솔이 밝힌 바는 올해 4분기에 당장 8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찍힐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올해 4분기에 80억 이상이면은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내 80억 이상이라는 것은 4분기에도 작년 4분기에 적자 났었죠. 근데 올해 4분기에는 괄목할 만한 성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작년 기준으로 8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온다면은 POR 기준으로도 대략 한 6 정도
6 정도의 POR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특히 DDR5라던가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연관된 기업들의 그런 PR 같은 경우는 최소 20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마이크로 컨텐서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도 6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올해는 실적이 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뿐만 아니라 실적 성장에 따른 주가의 상승도 저는 꽤나 가파르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제 마이크로 컨텐서는 굉장히 초소형주죠. 이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금 돌아오자면 그런 마이크로 컨텐서로 어떤 것들을 주로 생산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버닝 테스트를 주로 생산합니다.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의 출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DDR5의 점유율이 올라면 올릴수록 자연스럽게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것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버닝 테스트 소켓에 대한 성장 전망이 꽤나 가팔라요. 왜냐하면 DDR5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버 시장에서도 DDR5가 이제 출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서버 시장은 훨씬 더 단가가 높죠. 이에 따라서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올해 내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도 버닝 소켓 수요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생산량 역시나 꽤나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쪽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의 성장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바라봐야 한다고 봤었는데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시장에 이미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CXMT의 성장이 가팔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그런 강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소재라던가 부품, 장비 이런 쪽에 대한 기술력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미국 기업들 혹은 유럽 기업들은 중국에 납품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 일본 이런 쪽에서 기회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해외 매출 증대가 작년 3분기까지 70% 이상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나 해외 매출이 꽤나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DDR5에 대한 매출이 80%를 차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제품 가격 상승도 꾸준하게 올라올 것이고 중국 시장에 대한 확대 혹은 마이크론과의 협력도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기대감과 실적의 성장성 두 가지 모멘텀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초소형주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테스트 소켓에 대한 증가 자체가 마이크로 컨텐서의 수요 혹은 실적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내수 기업에서 해외 기업으로서 수출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러버 소켓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낄 수 있는 원년이 올해부터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MSA라고 마이크로 컨텐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러버 소켓을 개발하고 있는데 퀄테스트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을 30%가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퀄테스트에서 이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증설을 할 이유가 없죠. 증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버닝 테스트, 버닝 소켓에 이어서 러버 소켓까지 가져오게 된다면 참고로 러버 소켓 같은 경우는 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주로 쓰입니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원투였다가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꽤나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이크로 컨텐서는 초소형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을 그냥 잘 읽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이미 6개월 분량의 부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올 때 쇼티지 현상에 빠지지 않고서도 꾸준하게 물량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그런 흐름을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른 준비를 착실히 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버 소켓 시장의 진출에 대한 가시성이 올해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북미 대역 기업들과 협력을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퀄테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과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지금의 주가에서는 딱히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에 대한 그 모멘텀이 훨씬 더 큰 상태다라고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켓 시장에서 현재로서는 포고 소켓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지만 가면 갈수록 러버 소켓에 대한 비중이 꽤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까지 뚫게 될 경우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시장에서의 진출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 그럼 버닝 소켓과 러버 소켓의 차이가 무엇이냐? 버닝 소켓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열 내구성을 주로 책정하는 게 버닝 소켓이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닝 소켓이 아닌 러버 소켓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 특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성능을 테스트하는 소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러버 소켓이고 그리고 주로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에도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실적에 대한 그런 가시성이 훨씬 더 뛰어나고 그리고 사이클적인 면이 훨씬 더 적다 보니까 고평가 받는 부분들이 꽤나 많아요. 따라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넘어가면서 마이크로 컨텍스솔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증가할 실적에 더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과 그리고 PR에 대한 그런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는 복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는 현재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매수를 시작할 때 실시간으로 멤버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할 거예요. 이게 업로드 될 때쯤에는 저는 이미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2월 말부터는 42,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24,0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생산량에 대한 확보를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자회사 MSL이 이제 러버 소켓에 대한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30% 정도의 증설을 진행하고 있어요. 퀄테스트가 그만큼 좋았다라고 방증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닝 소켓에 대한 그런 DDR5의 수요 증가, 서버 시장의 확대까지 DDR5가 넘어오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CXL, HBM뿐만 아니라 이제 러버 소켓에 대한 진출까지 가시화가 될 경우에는 저는 꽤나 큰 폭의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차세대에 대한 그런 실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구개발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초소형주는 별로 없어요. 마이크로 컨텍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 컨텍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DDR5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해드렸고 뿐만 아니라 버닝 소켓과 더불어서 러버 소켓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마켓 품도하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